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인 오늘 밤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전망입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칠 걸로 우려됩니다. 정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비구름이 길게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이 주말에는 점차 내륙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 오후에는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장마권에 드는 중부지방은 시작부터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침수와 산사태 등 호우 피해도 우려됩니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급 돌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영남 해안의 바람이 강해지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과 해상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특히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안팎에 달해 작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입간판이 날아가는 등 바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상되는 강한 호우는 지난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나무가 쓰러지거나 옥상 구조물이 날아가고 벽돌이 갈라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등 주요 공항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항공기 지연이나 무더기 결항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처럼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 시도 소방본부가 대응태세 점검에 나섭니다. 소방청은 119 대응국장 주재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대응태세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 선제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또 기상예보를 고려해 특수대응단과 특수장비 등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119 접수대를 추가 운영하는 등 신고 폭주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회의에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방송장악 홍위병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 죄악을 밝혀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은 반드시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방통위 기능이 중단되고 행정 공백 사태에 누군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 당해야 할 사람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죄 지은 자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모든 모순은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에 창윤과 절윤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후보 간의 신경전도 가열되는 양상인데 당 안팎에선 또 윤심 논쟁이 가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로 흘러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론을 고리로 후보 간 설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친윤을 자처하는 원희룡 후보는 자신을 윤석열 정부 공동 창업자로 규정하며 스스로 창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창업을 한 창인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서 끝까지 우리 정권 교체를 해준 그 감사함에 대한 이 보답을 끝까지 하겠다. 이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앞서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비윤을 넘어 윤 대통령과 관계가 단절된 절윤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당정 관계 파탄은 물론 대통령 탈당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하고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절윤이라는 그 메시지 한번 보셨습니까? 절윤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까? 견제구가 집중되고 있는 한 후보는 당정 관계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신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뿐이란 건데 출마 일성인 수평적 당정 관계 재정립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당정관계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입니다. 한 후보 또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선거구도로 활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론과 정반대로 최상병 특검 원론적 동의 입장을 꺼내들며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거 전략이란 비판입니다. 일부 친윤의 후보로 나온 원 후보와 또 일종의 반윤 내지는 친한의 계파를 새로 세우려는 한동훈 후보 간의 막 줄 세우기 전쟁부터 시작해서 당 안팎에서 윤 대통령에만 기대는 정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 결과에 윤심이 크게 작용한다면 총선 참패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당정 분리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함에 따라 각 후보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점차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거 전략이 영남 지역 또는 수도권 당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유일한 당대표 후보로 나서고 최고위원 경선이 친명 선명성 경쟁으로만 흐르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 5명도 새로 뽑힙니다. 현재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강선우가 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강선우 최고위원과 함께 정권 탈환의 길로 갑시다. 이재명 전 대표를 내세워 당원 표심을 자극하는 친명 마케팅에도 불이 붙을 조짐이지만 당내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은 지도부 일원인 만큼 자신만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이 대표와 가깝다. 또 이 대표 함께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누가 더 친명이냐를 두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무도 이재명 전 대표의 경쟁자로 나서지 않는 상황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재명 대표가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나. 한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인영, 전재수 의원 등은 고심 끝에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김두관 전 의원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추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나서달라는 사람도 있고 나서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요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결심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이 전 대표 단독 출마에 대비해 찬반 투표 등 선출 방식을 정하려던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일단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후보자님들에게도 부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우려의 핵심은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서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다른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느냐는 결국 앞으로 들어설 이재명 체제 2기 지도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고용부와 환경부 현안 보고에서 아리셀에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데다 사전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던 공장에서 비상구 확보 등의 안전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23명이 나온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은 어제 경기 화성시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아리셀 측이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리셀과 파견업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리튬 전지 공장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숨진 사고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판단할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리셀 측은 평소 직원 교육 등 안전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그 화재 환경을 조성을 해서 분말 소화기로 끄는 교육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외부 업체의 안전보건체계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점도 변수입니다. 인력업체가 근로자를 지휘 감독했다면 적법한 도급 계약이지만 아리셀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면 파견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히 이제 작업 공정과 관련된 있어서는 파견 근로자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있어서 엄청난 책임을 용역업체가 또 안해야 하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아리셀의 상시 근로자는 50명 안팎으로 불법 파견이 확인될 경우 파견 근로자를 포함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정확한 인력 현황과 계약 형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 의무 이행과 불법 파견 여부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주시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는 5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상승률 2.7%에서 0.1%포인트 낮아져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실제 시장 물가 흐름을 잘 반영해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척도로 평가됩니다. 앞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에 이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3%로 둔화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깜짝 하락했습니다. 지난 12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지표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The most recent inflation readings have been more favorable than earlier in the year, however, and there has been modest further progress toward our inflation objective.
We'll need to see more good data to bolster ou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이에 따라 연준이 이르면 오는 9월 0.25%포인트가량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과 함께 인하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 직후 미국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YTN 정윤신입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 캐즘의 영향으로 배터리 업계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착공 2달 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생산 시설 운영 최적화에 집중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목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기차용 원통형 공장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애리조나 공장이 향후 북미 ESS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건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K-웨이브,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화장품이나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신 유행을 엿볼 수 있는 로드숍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러 색깔 천을 얼굴에 대보며 내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봅니다. 메이크업 전문가에게 피부 화장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서울 홍대에 문을 연 K-뷰티 체험 홍보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퍼스널 컬러 진단이나 간단한 화장을 받아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I think it was very easy to figure out my personal color and I discovered that I am warm autumn. K-뷰티 인기 속에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관광객들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색조와 기초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J 올리브영은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발길을 붙잡는 곳은 마스크팩 진열대 앞입니다. I like the COSRX products that are over here and then some of the face masks that are really good over here. They're very hydrating and very soothing for the skin. 무신사의 자체 오프라인 의류 매장 역시 외국인 고객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명동점 매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외국인입니다. 네, 몽골 사람들은 K-팝도 좋아하고 K-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입는 그런 게 있어요. K-팝을 넘어 K-뷰티와 패션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주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가 노화하고 빨리 손상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 기억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이면 더위와 함께 우리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의 적이라고도 불리는 자외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정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자외선이 피부뿐만 아니라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병원 서울의대 연구팀은 자외선을 생지 피부에 여러 차례 쪼인 뒤 장애물 위치를 바꿔가며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원래 생지들은 새로운 위치에 장애물이 있으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자외선을 쪼인 뒤에는 기존 장애물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장애물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잊어버렸다는 해석입니다. 연구팀은 자외선을 쪼인 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피부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거쳐 뇌로 흘러가게 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신경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설명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과다 생성돼서 억제하기 때문에 해마의 신경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진다.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몸 전체 피부에서 같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연구팀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양산을 쓰는 등 자외선을 잘 피하는 것이 피부의 건강은 물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 날씨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이죠. 올여름은 특히 더 더울 거라는 예보 속에 개 수백 마리를 보호하는 유기견 보호소는 봉사자들까지 뜸해져 고민이 많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가미에 다리가 걸린 채 구조돼 10년째 보호소에서 지내는 진화. 어느덧 12살 노견이 되는데 후텁지근한 여름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버겁기만 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몸을 식히고 싶은지 바닥에는 흙을 앞발로 파헤친 자국이 선명합니다. 진화를 포함해 이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만 400마리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닐하우스에 견사를 마련했는데 햇볕을 막을 수가 없다 보니 공기가 뜨거워 숨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한낮이면 온도가 35도를 넘어서기 일쑤고요. 열화상 카메라로 비추면 이렇게 온통 붉고 노란빛 투성입니다. 드문드문 커다란 선풍기를 뒀지만 더운 바람만 불 뿐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 사람들도 후끈후끈한 견사 안에서 오물을 치우고 흙을 쏟다 보면 금방 녹초가 됩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분 정도씩 봉사를 오시는데 한여름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사라지고 이제 평소에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봉사자들도 발길을 끊고 개들도 힘겨워하니 보호소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휴가철에는 도로변이나 여행지에 버려지는 개들이 더 늘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국 동물보호소가 개를 구조한 건수는 6,000건대에 머무르다가 7월과 8월에는 7,000건대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사료값도 겨우 되는 비영리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강아지들을 여기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있는 아이들로도 지금 여름 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밥 주는 상황도 너무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달아오른 땅 위로 내몰린 개들에게도 힘겨운 계절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홍국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섭취한 뒤 숨진 사망자 수가 추가로 79명이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늘 고바야시 제약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은 79명 중 3명의 사망은 건강보조제 섭취와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사망자는 섭취 시기와 의사 진단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의 열차 추가 투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루 탑승 인원은 약 2,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렁찬 경적 소리와 함께 차량 기지에서 열차가 출발합니다. 출퇴근 시간 인파가 몰리면서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던 김포 골드라인에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열차 출고 기념식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증편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 차량 정편으로 3분 이상이던 시격이 2분 50초로 줄어들면 혼잡도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포 시민들 겪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좀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열차 추가 투입으로 출근 시간대 수송력은 2,000명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승객 분산을 위해 서울과 이어지는 2개 광역버스 준공용제 노선도 추가로 개통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9월까지 열차 증차와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최대 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말까지는 5편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포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너무 좁아갖고 아침에는 저는 이용을 잘 안 해. 좁아갖고 콩나물 싫어해요. 증편을 하든지 지하철을 빨리 하든지 해야죠. 9호선이라든지 5호선이라든지 연장돼서 장기역이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김포 라인 쪽에 도로는 게 훨씬 더 낫지 한두 편 증편된다고 도움이 안 돼요. 이번 증편으로 혼잡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김포 골드라인이 지옥철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센강 수질 문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5년이나 수질 개선에 공을 들이고도 여전히 수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한강은 대체 어떻게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김연아 기자가 수질 관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오물을 잔뜩 묻힌 채 생강에 서 있는 합성사진입니다. 생강에서 올림픽 수영 경기를 하겠다며 수질 개선에만 2조 원을 썼는데 여전히 수영 불가 상태인 걸 조롱하는 겁니다. 프랑스가 바랬던 생강의 모습은 우리 한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매년 여름 수영으로 한강을 건너는 행사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당시 한강의 대장균 수는 국제 기준치의 27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강물 화이팅! 깨끗해요! 한강 수질 관리의 핵심은 하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생강은 하수관 연결이 미흡해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폭우 시 하수 처리 용량 한계로 오수가 바로 강에 흘러들어가는 반면 서울은 도시 모든 하수관이 처리장과 연결됐고 초기 우수 처리와 녹조를 막는 총인 처리 시설 도입 등 시설 현대화를 거듭하며 법정 환경 기준보다 훨씬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용량이라는 것은 그 강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오염 물질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만을 가지고 저희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수질 오염 총량제의 50% 이하로 선박 오폐수와 쓰레기 관리도 체계적입니다. 다만 이토록 깨끗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생강이나 템즈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서울시는 한강변에 정원을 꾸미고 부유식 수영장과 수상 레저 시설 등을 확대해 한강을 그저 좋은 경치가 아닌 누구나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특이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울릉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울릉공항 건설이 한창인데요. 건설 자재 수급난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완공이 길게는 2년이나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 홍선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사동항 바로 옆에서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공항 건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울릉도는 평지가 거의 없어 해발 194m인 가두봉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김포공항 3분의 1 수준인 활주로 1200m를 만들게 됩니다. 대규모 건설 공사이다 보니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을까 꼼꼼한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선수목, 이식 보존 대책 확대, 갱이 갈매기 등 바다새 정밀 조사 실시, 조주 충돌 정한 방안과 보존 대책 마련, 해양 포유 및 잘피주 확대 조사 및 보존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현재 연 40만 명 수준인 관광객은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편은 기상 상황 때문에 연 평균 120일은 결항하는 데다 이동 시간도 긴 반면 비행기는 국내 어느 공항에서든 1시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멀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오기 힘들 분들이 이제 비행기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오시는데 이제 시간도 덜 걸리고 또 자기 가고 싶은 곳을 빨리빨리 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울릉 주민과 관광객들 기대를 한몸에 받는 공항 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상반기 개항 목표인데 지난달 기준 공정률이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날씨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데다 건축자재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탓입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상공사고 울릉도의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작업 일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철건이나 레미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는 울릉공항 개항 연기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장 관계자와 울릉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장 2년까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공항 개항 연기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관광객 증가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축산 사역이 늘면서 조사료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조사료 종자 생산기지 구축이 추진돼 축산업 경쟁력이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더위가 한창인 초여름, 한철 빠르게 수확 중인 건 사료작물 트리티 케일입니다. 기존 사료작물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습하거나 추운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원래 작은 밭이면 다 손이 많이 가는데 다 웬만해서 기계화가 돼 있어가지고 크게
손쓸 게 없는 것 같아요. 스트리트 케일이 같은 밀 심었을 때보다 면적에 비해 수확량도 많아가지고 국산 조사료 종자가 주목받는 건 우리나라 축산 사육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 조사료 종자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국산 조사료 종자 보급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새만금 간척지 약 100헥타르 농지에서 사료작물 약 330톤을 수확합니다. 간척지에서도 작황에 문제가 없도록 앞서 10년간 염분 제거 식물을 키워 소금기를 낮췄습니다. 새만금은 농지 구획이 되더니라 효율적인 농작업이 가능합니다. 새만금은 토양이나 기후 조건이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기에 딱 맞는 조건입니다. 종자를 또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전국에 종자를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연간 약 4,000톤 생산을 목표로 새만금의 대규모 조사료 종자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타이완 단체 관광객들이 경남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제기차기와 딱지치기 같은 한국의 추억 섞인 놀이를 하며 한국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임영준 기자입니다. 네, 蜂蜜面包清肠用谢谢. 谢谢. 타이완에서 온 귀한 손님들이 통영의 대표 간식 꿀빵을 맛봅니다. 표정에선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놀이 시간. 우리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에 도전합니다.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제기를 차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제기차기뿐 아니라 이런 딱지치기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물놀이도 하면서 한국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因为呢，我非常喜欢韩国的文化以及饮食，所以呢，我就来韩国参加这个活动。我下次呢还会继续再来我们庆尚南道玩。 이번 관광객들이 이용한 여행 상품은 한국관광공사가 현지 여행사와 함께 개발하고 홍보한 겁니다. 통영뿐 아니라 부산의 유명 맛집, 대구의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경남관광공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드셔서 저희랑 상품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한국관광공사는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더 많은 타이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경남으로 오세요. YTN 임영준입니다. 전남 인재개발원은 공직자, 전남도민의 역량 강화와 문화 향유 등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딱딱한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 담을 허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한마당이 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돼 18년 동안 살면서 목민심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고장입니다. 목민관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전남인재개발원에서 지방자치의 역사와 가치를 바로 알기 위한 강의가 한창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러한 역사,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가 의원들이 선출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주로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는 인재개발원에서 처음으로 힐링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푸짐한 경품까지 내건 음악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초청 공연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틈틈이 배운 기타 연주회, 부대끼며 친해진 동료들의 깜짝 연주에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기타라든지 서예라든지 그다음에 갤러그라피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나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또 음악회도 하고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더 즐겁고 하는 과정도 가장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재능 부분입니다.
한 해 전남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공직자와 드론, SNS 활용 등을 배우는 전남 도민은 모두 7만여 명에 이릅니다.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고 하니까 같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농번기 살짝 좀 바쁜 시기를 좀 비끌려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좀 초대장도 전달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남인재개발원은 미래를 여는 인재 양성과 밝게 빛나는 행복 전남을 목표로 AI 교육 그리고 역사 문화 체험의 대상과 폭을 크게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또다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2023 지구 대기 감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27.6ppm까지 올라가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평균 농도인 425ppm보다 2.6ppm 높은 수치로 25년째 매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지진 재난 문자가 실제 진동을 체감하는 진도 기준으로 바뀌고 발송 대상 지역도 세분화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재난 문자의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로 변경하고 송출 지역도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문자 송출 범위도 지진 발생 위치로부터의 거리에서 특정 진도 이상이 감지되는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병교육대와 훈련소에서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 훈련이 전면 금지되고 정신 수양으로 대체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당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이 드러나면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전면 금지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갓 입대한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뛴 걸음이나 완전 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 단련 종목은 군기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명상이나 군법 교육, 반성문 작성 등 정신 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오늘 마련된 대책이 조기에 정착이 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자대 배치를 마친 일선부대 병사들에 대한 군기훈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인 소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육군은 오는 2040년까지 17개에 이르는 신병교육대 가운데 여건이 열악한 곳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논산 훈련소로 통합하려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한 사례가 있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도 북한에서는 반동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북한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난 2022년 북한 황해남도에서 22살 청년이 총살됐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고 유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외부 문화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649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4 북한 인권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 지난해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탈북자도 한국 드라마를 보다 처형당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다가 현찰에서 걸리면 총살까지 하는, 제가 알고 있던 몇 명의 이제 젊은 애들도 19살, 20살, 23살 애들도 총살을 당했습니다.
북한은 주민 휴대전화까지 수시로 검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소록에 아빠나 쌤 같은 한국식 표현이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되고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는 건 물론 평소 선글라스를 쓰거나 와인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도 반동 행위로 규정됩니다. 특히 북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상 및 정보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가 싣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에는 격리시설에 있던 주민들에게 목욕탕 이용을 허락했던 당 간부들이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노동자를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월급은 50에서 150달러에 불과한 반면 상납금은 65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경제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정면 충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밤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에서 열린 토론에서 트럼프 정부 때의 경제는 자유낙하하면서 무너졌다며 일자리가 없었고 실업률도 15%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갖고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유일한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것이며 그가 인플레이션을 형편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대선 토론에서 경제와 낙태 문제 등 국내 정책은 물론 대외 정책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 규합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들어 나토 방위비가 다시 줄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의 발언 들어보시죠. And by the way, I got 50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to support Ukraine, including Japan and South Korea,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this kind of dislocation has a serious threat to the whole world peace. No major war in Europe has ever been able to be contained just to Europe. No, if you don't pay, I won't do that. And you know what happened?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came flowing in the next day and the next months. But now we're in the same position. We're paying everybody's bills. 미국 대선 역사상 최고령 후보들이 만난 이번 토론회에서는 역시나 건강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골프 챔피언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골프공도 못 칠 거라고 비꼬았고 이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ook 2 tests, cognitive tests. I aced them, both of them, as you know. We made it public. He took none. I'd like to see him take one, just one, a real easy one. That I'm in very good health.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2 regular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and I do it. He doesn't do it. He can't hit a ball 50 yards. He challenged me to a golf match. He can't hit a ball 50 yards. I told you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if you carry your own bag. And think of all the civil penalties you have. How many billions of dollars do you owe in civil penalties for molesting a woman in public, for doing a whole range of things, of having sex with a porn star on the night while your wife was pregnant? I me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have the morals of an alley cat. Give me a minute, sir. I didn't have sex with a porn sta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트럼프 측근들이 한일 양국에 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 등은 현지 시간 28일 최근 한일 양국 정부 관리들에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주일 미군 병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사실을 수개월 동안 오키나와 현에 알리지 않은 걸로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오키나와의 미 공군 병사가 10대 소녀를 자신의 숙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이 병사를 올해 3월 기소했고 같은 날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에 관련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현은 기소 후 석 달을 넘긴 지난 25일에야 지역 방송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女性の尊厳を踏みにじるものであり、特に今回被害者が未成年であることを考えれば極めて遺憾だ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強い憤りを禁じ得ないと。 피고 병사가 소속된 미 공군 제18항공단 측은 뒤늦게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유감이라면서도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내세웠습니다. 関係者の名誉、プライバシーへの影響、将来のものも含めた捜査公判への影響の有無、程度等を考慮し、公表するか否かや、その程度及び方法を慎重に判断しているもの。 4월 기시다 총리의 미 국빈 방문, 5월 주일 미 대사의 오키나와 방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일축했습니다.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報告すべきじゃないですか。こういうことが起こったっていうことも含めて、それ一切無視してる。何なんですか。そこで起こってくる被害や、そこの人に住んでる痛みは一切感じてない。 오키나와에서는 1995년 미 해병 대원 3명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2016년에는 전직 대원이 20살 여성을 살해하는 등 미군 관련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의 무성의한 조치,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현지 주민의 반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화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일반적인 유예에 대해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미국이 파기를 선언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러시아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 전략 드론들의 흑해 활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대치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8일 텔레그램 성명에서 미국 전략 무인기가 러시아 내 시설 공습을 위해 정찰을 목적으로 흑해 해상에서 비행 강도가 증가하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정권편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더욱 개입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5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진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늑장 대응으로 참사를 키운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유밸리 카운티 대배심이 총격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직 학교 경찰서장 피트 아레돈도와 학교 경찰관 에이드리언 곤살레스를 기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레돈도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 10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오고 있는데요. 비가 언제쯤 시작될지 살펴보면 전남과 경남은 오전에, 충청과 전북, 경북은 오후부터, 또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비가 확대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과 호남은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80, 제주 산간에도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과 호남, 경남 일부, 또 제주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해안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1.7도, 청주가 23.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2도, 청주 30도, 대전도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